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 경우 내 마음도 모르고 밝고 행복해 보이는 세상에 서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슬플 때 하늘도 울어주면 그나마 하늘도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하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에 따라서 사물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5월 5일은 285 여름에 접어드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의 힐링을 얻으시길 바라며 남진의 님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처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처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천충사랑인의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동안 비가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비가 그치고 참 날씨가 좋네요. 네, 미세먼지도 없고 하늘이 너무 파랗고 구름도 조금밖에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이런 계절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사계절 중에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주고 꽃은 예쁘게 피어있고 정말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세상이 있나 싶을 정도거든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 맞다나 서울시에서는 이 봄꽃을 서울시에서 볼 수 있는 곳을 추천해 주는 곳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우리 서대문에도 3군데나 있거든요. 아, 서울에 서대문에도요? 네네네.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봄에 가까운 저희 서대문 자락길을 돌아보면서 꽃을 좀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산 도시자연공원, 안산 문화센터 쉼터 벚꽃길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안산도시자연공원 자락길 1차 구간, 그리고 안산도시자연공원 삼복도로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가시면 아카시아꽃, 개나리꽃, 그다음에 벚꽃, 철쭉 개나리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에 보면 그 꽃도 보고 자연에서 맑은 공기도 맡으면 건강이 정말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 공기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해를 주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산에 갔다 오면 네. 그냥 이렇게 도시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운동하거나 걸어 다녔던 것보다 훨씬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죠. 물론 다리가 아프고 근육이 당겨가지고 고통을 받긴 하지만 그 어려운 시간을 좀 넘어서 좀 좋아진 다음에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진짜 폐활량도 좋아지고 몸 전체가 그 순환이 잘 되면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뭐 지금 이렇게 땀도 많이 안 나는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을 좀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도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가면서 건강을 좀 회복해 보는 시기로 맞이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어제 오늘은 공기가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미세먼지가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 안 하시고 그 꽃구경을 가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차가 많은 데서는 마스크 쓰고 가다가 산에 딱 들어서면은 마스크를 벗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산행을 지금부터 한 번씩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둘레길이 정말 많이 잘 돼 있잖아요. 조성이 돼 있거든요. 네. 안산 자락길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인왕산도 그런 곳이 있고 뭐 북한산도 있고 모든 산들이 지금 그래도 사람들이 산책하기 좋도록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손을 봐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네네. 상태라 진짜 뭐 힘드니까 높은데 그냥 뭐 편하게 돼 있는 데크길이 아닌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해보시는 게 운동을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혹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네. 활성산소라고 해서 몸에 산소가 많이 쌓이면은 피로 물질이 쌓여서 건강에 해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운동을 자기가 이겨낼 정도로만 하시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시면서 운동 준비를 하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좋을 것 같고 여름 되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때는 운동량이 너무 많아지면 탈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계절에 이제 5월 5일이 그러니까 입하라 그래서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초여름까지 생각해서 뭐 5월 달까지는 우리가 기초 체력을 좀 쌓는다 생각하시면서 운동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혹시 운동 삼아서 어디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요즘에는 다리가 많이 좀 아파서 많이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운동을 못하고 기초 체력이 떨어져서 집에만 있는 게 많이 좀 슬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꼭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체력을 길러야지 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체력을 기르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선생님처럼 무릎이 아프신 경우에는 걸으면 걸을수록 무리를 줘서 몸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슬퍼요.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네네. 이렇게 만약에 무릎이 무리가 돼가지고서는 운동하기가 어렵다. 발목과 무릎이 아파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은 첫 번째로 잠을 많이 주무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무릎과 발목이 아프다는 거는 내 몸에서 지금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데 몸 전체가 지금 다운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밤에 무릎이 아파서 그런지 잠이 안 오시는구나. 잠이 안 와요. 네, 통증이 있으니까 애리고 하니까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지만 주무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불빛이 없어야 되는 건 아시잖아요. 항상 네. 집 안에 그러니까 핸드폰 보시면 안 되고 가능한
누워서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누워서 꿈 네. 비몽사몽해도 좋으니까 어쨌든 눈을 감고 주무시는 방향으로 가시고 그다음 그래야지만 무릎이랑 발목이 조금 더 좋아지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영양제로는 비타민 D를 드시면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뼈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는 게 있으면 비타민 D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네. 해보시고 좀 건강을 위해서 멸치를 먹는다든지 그 칼슘 그 음식으로 많이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우유도 드시고 그다음 달걀도 한 알씩 정도 뭐 하루에 한 알 아니면 이틀에 한 알이라도 꼭 드시면서 몸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운동을 하실 때 집에서 그러니까 내 몸을 누르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걷는 거는. 예. 그래서 아까 운동을 하면 할수록 안 좋아요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서서 하는 운동은 별로 안 좋고 되려 누워서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물속에서 운동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다고 아, 수영장을 가시지는 않으실 거면 지금 집에서는 누워서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무릎 마사지 쪽 무릎이나 이렇게 예. 발목 마사지는 누워서 쉽지 않지만 무릎 마사지를 주변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 세게 하지 않아도 분명히 내가 아픈 곳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를 마사지를 하세요. 거기를 계속 주무르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주무르면 예. 손가락이 아프고 하니까 아픈 데를 누르시면 돼요. 지압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꾹 눌렀다가 뗐다가 그거를 여러 번 하시고 내 손이 너무 힘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거를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지압을 자꾸 해주시면 예, 지압봉을 이용해서. 예, 그러면은 거기에 몰려있던 염증이나 아니면 몰려있는 우리의 그 기가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기가 모여 있는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좀 풀어내면은 무릎이 가벼워져요. 가벼워지면서 걷기가 되게 편해지니까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편해지면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나 이만큼밖에 못 가는구나 하고 그 후에는 차를 타고 돌아오셔야죠. 아니면 앉아서 쉬신다거나 하면서 네. 조금씩 늘려 나가시면은 돼요. 그리고 반드시 무릎 있는 데를 풀어주시고 운동을 하고 와서는 따뜻한 물로 무릎과 발목을 담가주시면 좋아요. 예, 반신욕을 하면서. 네네. 샤워기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부분을 예. 아까 제일 중요한 게 혈액순환이거든요. 그게 네. 순환을 시켜주면 안 좋은 게 빠져나가. 활성산소 같은 거나 이렇게 쌓여 예, 예. 있잖아요, 몸에. 네. 그런 게 빠져나가고 안 좋은 림프액이나 이런 게 그 혈액들도 거기에 막 뭉친단 말이에요. 안 좋은 게. 네. 어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풀어지려고 하면 따뜻해야 되거든요. 네.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또 다시 운동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손쉽게 할 수 있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거라서 누워서 편하게 마사지하고 반신욕하고 운동하는 걸로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좀 더,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가서 주사 맞아서도 진통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내 손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목이랑 무릎이 아프면 운동을 많이 못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몸이 붓거든요. 부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운동을 해서 다 빼줘야 되는 몸에 있는 것들이 안 빠져나가니까 자꾸 붓는 상황이 될 거예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반드시 누워서 다리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이 안 오실 때마다 만져주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네. 마뉴엘라 엘리자베스의 오블라디 오블라다 듣고 오겠습니다. Desmond has a barrow in the marketplace. Molly is the singer in a band. Desmond says to Molly, girl, I like your face. And Molly says yes, I should take him by the hand. Oblada, life goes on, brah. La la, how the life goes on. Oblada, life goes on, brah. La la, how the life goes on. Desmond takes a trolley to the jeweler's store, buys a 20-carat golden ring, takes
takes it back to Molly waiting at the door, and as he gives it to her, she begins to sing. Obladi, oblada, life goes on, bra, la la, how the life goes on. Obladi, oblada, life goes on, bra, la la, how the life goes on. In a couple of years they have built a home, sweet home, with a couple of kids running in the yard of Desmond and Molly Jones. Happy ever after in the marketplace, Desmond lets the children lend a hand. Molly stays at home and does her pretty face, and in the evening she's a singer with a band. Obladi, oblada, life goes on, bra, la la, how the life goes on. Obladi, oblada, life goes on, bra, la la, how the life goes on. In a couple of years they have built a home, sweet home, with a couple of kids running in the yard of Desmond and Molly Jones. Happy ever after in the marketplace, Molly lets the children lend a hand. Desmond stays at home and does his pretty face, and in the evening she's a singer with the band. Obladi, oblada, life goes on, bra, la la, how the life goes on. Obladi, oblada, life goes on, bra, la la, how the life goes on. And if you want some fun, take obladi, blada.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봄이라서 막 즐겁게 날씨도 좋고, 그런데 이 날씨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좀 가볍게 입고 싶어 해요. 사실 뭐 옷도 막 반팔 입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또 긴팔 입으면 더워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바람 불고 조금 어두워지면은 너무 춥거든요. 쌀쌀하더라고요. 이 환절기를 참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감기 걸리는 친구들, 그다음 비염이 아주 극성을 막 치고 있는데, 이게 뭐 천식에 비염에 막 해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이제 그 장기로 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관리를 잘 못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걱정입니다. 근데 아이들 봄철이 되면 예. 그 어른들도 만성 재채기 비염으로 고생한다고 하고,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면 재채기하고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또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재채기를 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을 데리고 이비인후과 갔더니 코가 콧구멍이 다 양쪽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 비염 때문에, 봄이라 또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혹시 좋은 방법이나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뭐 알레르기 비염이나 이렇게 공기가 이럴 때는 우리가 방법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옷을 잘 챙겨 입고, 네. 바람이, 그러니까 코가 우리의 몸이라는 게 로봇도 아니잖아요. 로봇도 사실은 너무 변화무쌍하면 힘들어하는 건 아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몸이 너무나도 급박하게 움직이는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반응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게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이런 걸 좀 막았잖아요, 자주. 그쵸, 근데 감기도 이제 많이 안 걸렸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코로나 이런 게 없고 뭐 많이 좋아졌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벗고 많이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기온 차가 너무 많이 날 때는 감기가 잘 걸리고, 주변 친구들이 잘 걸린 친구들이 있으면 잘 옮고 네. 해가지고 이제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소금물로 가글 하는 거. 그 다음에 소금물을 연하게 해서 코에다가도 넣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소금물로 혹시 그 소금물로 이렇게 병에 들어서 칙칙이라고 하는데요. 코에 뿌리는 것도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예,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이렇게 스프레이제, 좋아요. 네네, 스프레이를 맞아요. 하는데 그게
그냥 소금물이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 소금물이 굉장히 우리한테 그 감기 아니면 비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많이 뿌리시고 잘 때 가습기를 틀고 그다음에 춥지 않게 너무 자려고 해도 너무 덥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또 시원하게 한다든지 또 지금부터 그 성급하게 에어컨을 끼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버스나 뭐 전철에서도 틀긴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안 틀면 너무 더워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또 너무 세게 틀지 말고 좀 환기를 많이 이렇게 하면서 틀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집안에서 그 환기를 자주 시키긴 하지만 또 아침에 딸이 계속 재채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계절을 참 봄이라서 더 그런 건지 계절을 탓할 수도 없고 참 그러고 있습니다. 네, 가습기를 좀 틀어주고 집안을 좀 따뜻하게 공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참 우리 몸이 이겨내기가 참 힘들어요. 코는 그냥 외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곳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코에다가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도움 많이 되니까 네네. 자주 하시고 그 축농증을 녹여요. 사실은 소금물이. 그런가요? 녹여요. 그 막혀있는 걸 녹이기 때문에 자주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녹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으니까 자주 하시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건강 음식을 자주 먹어라. 근데 네. 봄에 나물 같은 거 많이 먹으면은 네. 건강에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오는 나물들 많이 드시고 뭐 예. 홍삼이나 뭐 이런 것도 드시잖아요. 가끔 그렇죠. 그런 것도 효과가 있고 한데 아프고 나서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채 좋아요. 예, 봄나물을 제가 이렇게 잘 무쳐서 먹지 못해서 봄나물을 부침개를 해서 먹었거든요. 네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너무 잘 먹고 그 봄나물을 부침개를 해서 먹다 보면 되게 아이들이 뭐 반찬을 해서 줬을 때 안 먹었던 걸 부침개를 함으로 인해서 너무 잘 먹고 부침개가 하기 힘드시면 계란말이 할 때도 넣어서 좀 해주는 것도 괜찮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봄나물은 그냥 이렇게 꼭 어떻게라도 나물로만 네. 못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봄나물 무치기 힘들잖아요. 그 네. 무치기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쌈장 아시죠? 예. 쌈장에다가 봄나물을 이렇게 무치면 굉장히 맛있어요. 된장에 무치라는 나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된장에다 무치면 맛이 없어요. 우리가 네, 맞아. 된장에다가 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쌈장은 거의 양념이 다 돼 있잖아요. 그 쌈장에 그 마늘 좀 더 넣고 그다음에 그 참기름 좀 더 넣고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더 넣고 싶은 거 깨도 더 넣고 막 몇 가지만 하면 굉장히 손쉽게 맛있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초고추장 파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 초고추장에 또 초무침해서 먹어야 되는 거는 초고추장에 넣고 또 네. 추가로 뭐 파나 뭐 몇 가지 넣어가지고 맛있게 드시면은 쉽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두릅을 네. 그 데쳐가지고 그 소고기를 껴서 산적을 해서 먹어도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두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이제 데쳐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는 게 주였다면 이렇게 뭐 다른 방법으로 부침개를 부쳐 먹는 것도 참 조합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도전해서 봄나물을 부침개를 부쳤던 건데, 그러니까 요리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보는 것도 이 봄이 지나가기 전에 아이들한테도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귀한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네. 봄철 같이 맛있고 연한 나물이 나오는 때가 없어요. 맞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나물들이 뽀세진다 그러잖아요. 억세지죠. 억세지죠. 그래가지고 이걸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입이 막 너무 질겨가지고 씹기도 힘들고 쑥도 네. 지금 먹을 수 있고 그거 녹차도 너무 덥지 않았을 때 여름 되기 전에 이렇게 모아놓은 거 어린잎 네. 녹차도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새순일 때 먹는 게 엄청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하니까 네네. 많이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선생님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봄에 나는 모든 음식은 다 몸에 좋고 아, 그런가요? 부추 같은 경우에는 봄부추가 그렇게 좋대요. 네네네. 예, 그래서 부추도 부추 부친 게 많이 해서 드시고 미나리도 많이 부쳐 드시고 하여튼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물을. 참 이제는 이게 이제 봄에 이 한절기에 또 고생 많이 하실 텐데 이 계절에 건강 관리 잘 하셔야지만 이 한여름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한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런 네, 것 같아요. 이 봄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짧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네. 여름도 딱 이 기간만 지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잘 우리가 버텨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범학의 2대8 듣고 와서 또 재밌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눈이 거울 앞에 서서 봄마디 기름 손에 붓고 오른손 듬뿍 왼손에 살짝 2대8 머리 넘기고 땡땡이 물이 넥타이에 굵직한 챙인 금팔찌에 배바지 입고 백구도 신고 세련된 걸음걸이 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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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라 샤 네가 뭐라 해도 난 2대8 나 오늘 집에 못 간다 오늘도 원샷 내일도 원샷 남자의 인생을 마신다 네가 뭐라 해도 난 2대8 나 오늘 바람 필 거야 오늘은 정자 내일은 경자 사나이 인생이란다 처럼 날카로운 시력 빛처럼 번뜩이는 청력 여인의 향기 다 찾아내는 2대8 대단한 후력 금리빨 살짝 보여주고 살인종 미소 날려주면 핫팬츠 입고 하이힐 신고 100m 전력 질주 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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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라 샤 네가 뭐라 해도 난 2대8 나 오늘 집에 못 간다 오늘도 원샷 내일도 원샷 남자의 인생을 마신다 네가 뭐라 해도 난 2대8 나 오늘 바람 필 거야 오늘은 정자 내일은 경자 사나이 인생이란다 매일 밤 술에 취해 살아도 오빠만 있어주면 괜찮아 1~2년 바람핀 거 아는데 그냥 꾹 참지 뭐 네가 뭐라 해도 난 2대8 나 오늘 집에 못 간다 오늘도 원샷 내일도 원샷 남자의 인생을 마신다 네가 뭐라 해도 난 2대8 나 오늘 바람 필 거야 오늘은 정자 내일은 경자 사나이 인생이란다 오늘은 메리 내일은 제니 사나이 라이프란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아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인사말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계절이 좋은 이 봄에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많이 해요. 혹시 선생님은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봄에 찾아오는 우울증이라고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봄에 그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낀대요. 아, 정말요? 네.
그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봄에는 사람들이 기운이 좀 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뭐 무슨 기운, 목의 기운, 무슨 기운 막 이런 기운들이 네, 있어요. 들어봤습니다. 뭐 오행이 있는데 거기서 뭐가 있네 이러는데 사실 봄에는 소생하는 기운이 있어요. 뭐든지 살아나는 기운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우울증 환자들이 그 힘든 그 겨울에는 자살할 힘이 없다가 네. 봄이 되면은 에너지가 생기면서 자살을 할 힘이 생긴대요. 아,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네요. 네. 그 중에서도 감정 기복이 심해지신 우울증이 80% 정도 더 많이 생기고요. 그렇죠.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네, 23년도 작년이죠. 통계청 자료에 보면 자살자가 가장 많은 시기는 3월, 4월, 5월 딱 봄이거든요. 네. 초여름까지 들어가잖아요. 이 계절이네요. 네네네. 예, 딱 지금 이 순간들인데 그런데 이때 보면 겨울보다 자살률이 22%가 더 높고 자살 수가 5월에 1,301명으로 와. 정점을 찍었대요. 작년.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네. 봄은 짧고 너무 꽃은 많이 피고 너무 아쉽다고 생각. 아쉽고 그런 생각만 했지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나는 너무 슬픈데 네. 너무 나를 몰라주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뭔가 새롭게 너무 이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반발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슬픈데 이런 마음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지지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힘을 주려고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너무 힘든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들이 사람들을 뭐 이 겨울에 춥지 않게 도와야 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봄에 더 도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봄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게 봄철을 보내면서 목숨을 끊는다는 거는 정말 지금의 상태가 최악이라는 거거든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많이 도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뭐 햇볕을 많이 보면 더 건강해져서 이게 사람들이 우울증이 좀 준다 이러는데 근데 왜 봄에는 해도 더 많아지는데 더 많이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생기냐 이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네. 겨울에는 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살할 힘도 없는 거예요. 자살을 시도할 에너지조차 없다가 햇빛을 보면서 힘이 나가지고 자살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봄철에는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봄에 주는 활기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어서 우울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 또 야외 활동을 하거나 몸 관리를 하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서 더 힘든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상대적 박탈감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는 흐드러지게 너무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 눈부신 햇살, 살아 움직이는 이 계절이 네. 자신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내가 초라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들은 아예 홧김에양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네.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가 선생님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 쓰는 거 아시죠? 네네. 아주 엄청나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출산율 늘릴 수 있나요? 못 늘려요. 쉽지 왜? 않죠. 이렇게 청소년들이 다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출산율을 올리겠습니까? 네. 힘들게 낳은 아이들을 잘 살게 해서 얘네들이 살아갈 힘이 생겨야지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힘들게 얻어서 몇 명 안 되는 이 청소년들, 젊은이들, 대학생들, 청년기, 장년기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해버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전부터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마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우울증에 많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더 그런 말이 있었나 봐요. 남자들은 가을을 탄다, 여자는 봄을 탄다. 근데 봄철에 여자들이 우울증에 가장 많이 걸리고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계절에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힘든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사람이 우울증이 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외로움이 큰 거거든요. 외로움이 많이 생기면서 더 자유로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더 외롭고 또 네.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치료를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돈 반 이상을 여기다 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애들을 먼저 살려야지 걔네가 또 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돈을 쓰면서까지 하는 거는 물론 필요하죠. 물론 필요한데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좀 잘 이겨나가면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많이 낳으면 뭐합니까? 다 죽어버리면. 그렇죠. 청소년이면 거의 다 키운 거거든요, 선생님. 청소년이면은 고등학생 정도 된 거 아니에요. 중고등학생 그렇죠. 넘어가는데 이 아이들이 죽었다 그러면 몇십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키웠던 게 도로아미 타불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의 부모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애를 못 낳아요. 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미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청년들, 장년들 이분들을 좀 더 지켜주고 어떤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상담만 해서는 이분들이 낫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어려움이 많이 있으면은 이분들이 무엇이 어렵고 이 사람을 왜 뭔가가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건지 그거를 국가가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런 갑자기 말씀하셨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교원을 좀 많이 줄인다고 하잖아요. 예, 학생들이 줄어서.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명의 선생님이 21명, 22명의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을 다 다스려주진 못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교원들을 더 뽑아서 마음 공부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상담해주는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마음을 다독여주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면 그 교원들이 더 이상 많아서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교원들, 선생님들을 키워내서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이 우울해하는 학생들한테 누군가가 옆에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으면은 예. 병에 걸리지 않고 자살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 선생님이 이 한 명 한 명 이 아이들을 전부 다 마음을 다 다스려주긴 다 이렇게 어루만져주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학과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함께 놀아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함께 해주는 거, 그렇죠. 함께 얘기해주고 호응해주고 못하는 게 있으면은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끌어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멘토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지만 학교 선생님으로 뽑히지는 못했어도 만약에 그런 자격이 있다든지 이렇게 시험을 잘 많이 봐서 이분들이 이렇게 지지해주고 멘토로 네.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의 자살률도 떨어질 것 같고요. 학부모님들도 걱정이 좀 줄 거고 그리고 네. 이제 공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야, 너 이거 어기 통과해야 돼가 아니라 네. 이거를 꼭 몇 점을 맞아야 돼가 아니라 이 정도만 하면 됐다라고 하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넘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자신감 없잖아요. 그렇죠. 1등부터 20 몇 등까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1등 하면 뭐합니까? 1등에서 좀 이따 자살하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겨내려고 하면은 그만큼의 자기 애가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갖게 해줘야 돼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근데 한 분의 선생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다
마음을 치료해주고 어루만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많은 교원 선생님들이 그런 걸 좀 도맡아서 해주는 방법도 하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많이,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이 뽑으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한 배수로는 뽑아서 좀 활동을 해야 되고, 근데 그분들이 뭐 정직원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뭔가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죠. 그 대신에 안정적인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이 사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정교사가 아니더라도 부교사라도 어느 정도 대우를 받으면서 제대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학교 폭력도 좀 줄을 것 같아요. 학교 폭력 없죠. 선생님들이 다 두세 명씩 짜고 있는데 어떻게 학교 폭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학교 폭력도 그쵸. 없어질 것이고 네. 학교에서 생기는 왕따나 은따도 없어질 것 같고 없죠.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학생들의 그 수능 점수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학부모님들한테도 마음의 안정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방면에 좀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인생이 성적순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만 있을 게 아니라 정말 성적순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뭐든지 하고 싶으면은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엄청나게 똑똑한 거 아시잖아요. 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도 그러셨겠지만 아이들한테 컴퓨터 하고 게임하고 있으면 엄청 혼냈잖아요. 공부해라. 네. 게임 그만해라. 컴퓨터 그만 봐라 하고 껐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긴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컴퓨터만 보고 뭐 놀던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게임 왕이 돼가지고 오잖아요. 그러군요.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렇게 똑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하라고 낙인을 찍어서 저런 게임만 하는 놈이라고 했던 애도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뭔가를 해내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치면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이 정말 귀하고 능력 있고 괜찮은 아이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그러니까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어떤 네. 아이 전교 꼴등인데도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의사 시험을 보게 하는 거죠. 너 그럼 공부해 봐라. 그렇죠. 했는데 안 되면 자기가 포기하는 거죠. 성적으로 포기하게 만들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있으면은 도전하는 거를 오케이. 하지만 부족해서 얘가 5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자격증을 못 받는 거죠. 하지만 혹시 압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열정에서 정말 최고의 의사가 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업무가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게. 진짜 사법고시 엄청 힘들잖아요. 우리 지금 사법고시는 없지만 예. 로스쿨 나와서 뭐 변호사, 판사, 뭐 검사 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정말 지금까지 공부 한 번도 안 했던 애도 정말 그거 해보고 싶은 아이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오픈하는 거죠. 너 해라. 대학교에서 무조건 너를 받아주겠다. 네. 하지만 너가 못하면 안 되는 거는 너의 능력이다. 너의 노력에 따라 여야에 따라서 가능한 거다라고 하면서 모든 분야가 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냥 대학이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고 싶은 영역이 항상 오픈이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어머님, 아버님, 어린이들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우울증에 걸릴 일도 없고 스스로 자살할 일도 없을 것 같고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청소년들에게 제일 스트레스는 공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얘가 공부를 안 해서 어떻게 하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애들한테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나 시켜야 되는 거를 공부 하나, 수학학원 하나 더 보내는 걸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건강을 위해서 나는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는 내 건강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할 수 있고 학창 시절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건강한 마음에 그 정신력도 탄탄해져서 뭔가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원하는 공부를
대학교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공부 뭐 중요하고 좋지만 기본만 돼 있으면 그 커서 대학교 때 배우는 공부는 또 새로운 공부라고 저는 믿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대학교에 계시는 우리 큰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수학 능력 평가는 몇 점만 맞으면 무조건 통과가 되는 거고 그 통과된 아이들이 시험을 잘 그러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그냥 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북이의 비행기 듣고 와서 또 재밌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Yes, Toodles, the fourth album. No mind, no song. 처럼 설정된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Yeah, let's go. 파란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모든 준비 다 끝났어. 곧게 차려입고 나선 바깥 풍경마저 들뜬 기분. 때가 왔어 하늘 위로 나르는 순간이야. 조금은 두려워도 애써 내색할 순 없어. 이번이 처음이지만 전에 자주 비행했었잖아. 친구들과 말썽장이 거북이 비행기로 올라타 준비된 날. 사람들 속을 지나쳐 마지막 게이트야. 나도 모르게 잘 부정하고 있어. 이럴 땐 침착해 좀 자연스럽게. 파란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던 너 날아가고 싶어 울었던 처럼 설정된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Yes, fly.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하늘을 나르는데 아무 걱정 없는데 왠지 철딱선이 없었나 문득 이건 내 모습 처수의 다운드. 쳐다보지 말아요. 다들 처음 딸 때 이러지 않았나요? 딴데 봐요. 신경 쓰지 마요. 나 혼자 이런 날 좋아요. 어떤 느낌일까 정말 새들처럼 나는 기분. 세상 모든 것이 점처럼 보여지겠지. 굉장히 거북이 비행기로 드디어 출발한다. 사람들 속을 지나쳐 마지막 게이트야. 나도 모르게 잘 부정하고 있어. 이럴 땐 침착해 좀 자연스럽게. 파란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파란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던 너 날아가고 싶어 울었던 처럼 설정된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행사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요즘 서대문 FM에서 1주년 기념행사 있는 거 말씀 저번에 잠깐 나눴잖아요. 네. 오늘도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대문 FM 1주년 기념 행사가 아무튼 계속 이렇게 바자회와 치맥데이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마을극장 가자동에서
4시는 바자회와 치맥데이가 시작되고요. 7시는 공개방송, 8시 30분에 경매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참여가 우리 FM 방송을 엄청 잘 진행해 주실 분들 모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해 주실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송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자의 물품과 경매의 물품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물품은 아직도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3일까지 그 마감되죠. 네. 바자의 물품이나 경매 물품을 꼭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맨날 생각 모아놨죠. 몇 개 모아, 한 2개인가 모아놨는데 못 가져왔는데 다음에는 꼭 가져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치맥데이에 오셔가지고 그 맥주하고 그 치킨을 마시고 먹어주시면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우리 방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이제 그 행사를 하면서 공개 방송을 할 거거든요. 7시에. 네. 그리고 8시 30분에 경매를 하니까 공개 방송하는 거 들어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봐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공개 방송 하는 거를 보면서 나도 할 만하다 생각이 드시면은 매주 이렇게 하기에는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참여할 수 있으신 분들은 꼭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뭐 아주 뭐 이렇게 괜찮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방송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좀 알아봤던 걸로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수리 공사 비용을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전에 말씀을 한번 나눴었잖아요. 네, 비가 오면은 집에 물이 새서 힘들어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저희 방송을 듣고 그 서대문 구청에 문의를 해서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네네. 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예. 이제 가능한 곳도 있지만 불가능한 곳들이 많아가지고 또 그러니까 되게 그게 높아요. 그 자격이 되기가 굉장히 높아서 그렇죠. 뭐 돈이 얼마 정도 있고 뭐 하고 이래야지 된다 그러니까는 뭐 기준이 너무 이제 엄격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이거는 되게 큰 공사라서 자기가 부담이 되니까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어느 정도는 지원을 다 좀 해주면 좋겠고 저층 주거지가 있다는 자체는 별로 그렇게 뭐 편안한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뭐 아파트도 아니고 그렇죠. 다가구 단독이나 아니면 뭐 다세대나 그런 집들이고 최소한 20년 이상은 된 집들이거든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그렇죠. 집들이. 그러기 때문에 좀 그 자격을 좀 오픈을 하고 누수에 대한 거 공사를 한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는 물론이지만 이게 뭐 법적으로 좀 안 맞는다고 해도 왜 누수 침수를 막으려고 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법망에서 좀 제외를 해서 좀 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많이 필요한 게요.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서 계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으면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날씨에 비가 오면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그게 우울증 환자 더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봄에 우울증 환자가 많이 생기는 건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솔직히 지금 이게 좋은 혜택이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이게 4월 말에 끝난대요. 근데 네. 우리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런 그렇죠. 거 있는지도. 그런데 이제 알기 시작하는데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알기 시작했는데 이게 끝나는 거고 언제까지 뭐 해가지고 뭐 업자까지 뭐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상시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죠? 상시로 운영이 되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이렇게 누수가 있는 집이다. 아니면 뭐 근데 이게 불법이라 공사를 못 한다던가 아니면은 공사를 해놨는데 불법이어서 이거를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국가에서 서대문구에서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네. 알려주고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지금 겨우겨우 자기가 큰 돈 들여가지고서는
누수 방지, 침수 방지를 공사를 했는데 이거를 뜯어내라고 한다면은 나라에서 대려 뜯어내라고 하면은 이거는 죽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4월 말까지 뭐 이걸 뭐 신청 기간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너무 과한 공사가 안 되고 꼭 필요한 공사를 해서 누수를 막고 그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공사 관련된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그 구청에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여러 명의 건축사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이런 경우에 이 정도 공사는 해야 된다.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든다라는 틀을 둬가지고 예, 예. 과한 공사가 되지 않고 너무 소한 공사가 되지 않아서 중간적으로 누수를 막는 이렇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피해가 없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연히의 그 남자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봄꽃이 만연한 날씨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내용을 듣고 오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첫눈에 맘에 든 그 남자 오늘 밤 난 너를 찍었어 뜨거운 미소마저도 다가갈 수 있다면